저희가 작년 연말에 마지막으로 긴 영상을 올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아주 힘들게 모든 걸 쏟아부었던 총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칠 일이가? 어쨌든 고생했으니까. 고생했다는 의미의 박수. 고생했다. 지난번 영상이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선거의 해가 다가온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선거 당일에는 저희 같이 선거 기간 동안 프로젝트 했던 파트너 분들을 다 모셔놓고 개표 방송을 같이 맞아요. 보는 이벤트? 모임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뒤에는 각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10일 정도? 그래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또 쉬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지 않았나요? 할만했어 나는. 대표는 이래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할만했어 나는. 돌아와서 1월 2일이었나? 그때 이제 전체 회의를 하는데 그 사이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바꾸게 됐죠, 미네님? 뉴에이지는 작년 한 8월경부터 그 드래프트 2024라고 해서 신인 정치인들을 이제 발굴하고 그들이 선거에 등장해서 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는 여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인 중심의 계획을 이제 세웠었는데 정당 공천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당 지도부들의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정치인들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뉴에이지가 이제 함께 했던 드래프트 2024 후보들도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여정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뉴에이지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 후보가 아니라면 뉴에이지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메시지와 장면들을 남겨야 이번 선거를 더 낫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퓨처버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1월에 되게 많은 기사가 2030 유권자 여전히 절반은 무당층이다. 근데 이들은 그냥 무당층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무당층?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무당층이다라는 진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뽑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뽑을 수 없다의 무당층이었고, 그러면은 그 관계를 역전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 이런 정치면 우린 뽑고 싶어 라고 역으로 기준을 제안하고 정치가 거기에 따라오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다룰 수도 있고 이 메시지를 다룰 수 있는 정치인의 공간을 남은 4개월 동안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정당한테 정치인 더 많이 필요해, 더 많이 공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정당이 이해관계가 맞으려면 그걸 원하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세력화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스윙부터도 캐스팅부터도 아닌 퓨처부터야 라고 해서 이제 미래의 유권자들을 우리가 모았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2030년에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지금 정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이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인을 요구하는 퓨처보터, 유권자인 퓨처보터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지역구에서 예비 후보들과 퓨처보터들이 간담회를 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제3지대 정당 지도부들과 퓨처보터가 만나서 기후위기나 인구나 이제 지역 불균형 같은 미래 문제들에 대해서 후보와 각 정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또 오프라인 행사들도 여러 차례 열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역공약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거 지키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투표하겠다라고 이제 후보들한테 공약을 역으로 먼저 제안하는, 역제안하는 역공약 캠페인을 시작해서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한테 이제 퓨처보터들이 말하는 역공약을 지킬 건지 응답을 묻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 후보자의 25.3%에 해당하는 후보들이 역공약을 지키겠다고 응답하는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응답 결과를 가지고 또 앞으로 4년의 의정 활동에 정말로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퓨처보터와 함께하는 정말 액션들 위주로 계속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원하신 분들 중에 도전한 분들이 25분이 있었고, 이 중에서 이제 예비 후보로 도전을 했지만 공천까지 이어지지 않은 아쉬운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선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은 총 3분. 3명. 이었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 당선이 된 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례 후보의 경우에는 이후에 당선인들의 거취에 따라서 순번이 앞으로 가면 당선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의 그 의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이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희 정혜림 후보님이죠. 그래서 그 뉴에이즈가 10월에 이제 점친 추천 모집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뉴에이즈 광고를 보고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로 해결한다고 해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실제로 드래프트 후보로 등록하고 퇴사를 하고 인재 영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를 어떻게 녹색산업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기후테크 전문가로서 고민을 했었던 혜림님이 그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서 이제 25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번까지 당선이 되어서 4년 동안 만약에 순번이 앞으로 빠진다고 하면 4년 이내 이제 혜림님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뉴에이즈가 이번에 아쉽게 당선인을 배출하진 못했지만 그 새로운 경로를 통해서 정치인을 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었던, 유권자와 함께 기준을 수립하고 가장 중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 후보를 모집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었던 부분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2가지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그 점친드 컨퍼런스 했었잖아요. 할 말 있음. 그때 이제 혜미님, 그리고 석한님, 혜림님 이렇게 각자 정당이 다른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는 모습들 볼 수 있었고, 또 혜림님이 당 안에서 만든 그 기후 정책을 발표한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기후위기라는 걸 보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우선순위를 결심해주는 정치인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가 또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3분의 본 후보 외에도 예비 후보로 경선을 하는 되게 많은 점친 후보들과 여정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후보에 따라서 메시지 채널을 같이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지역 경선에 있어서 필요한 고민이나 서포트를 함께 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후보들의 랜선 캠프처럼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죠. 정말 좋은 후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퓨처보터이라고 하는 그 2030 세대 유권자들과 함께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열었었는데, 이제 1월 27일부터 2월 달에도 퓨처보터가 간다라는 후보와의 간담회를 거의 3번 하고, 이제 3월로 넘어가서 저희가 역공약 커피차를 평일에 이제 4일 연속으로 오프라인에 가서, 혜미님 4일 내내 가셨기도 했지만, 네, 뭔가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컸다. 역공약 커피차 끝날 때는 이제 저희 멤버들 다 아프고 링겔 맞았어. 링겔 맞고 할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장염 걸리고 지금 미화된 거예요. 그때는 맞아. 많이 다운돼 있었는데 지금 힘들었어. 오히려 좀 회복돼서 갑자기 할만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힘들었다. 할만했어 나는. 뭔가 오히려 저는 이제 지방선거 때는 좀 더 그런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의문감이나 좀 무력감이 컸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총선 때는 그래도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이쯤 되면은 막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움직여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치열한 어떤 권력 다툼, 권력의 투쟁의 장이라는 걸 좀 많이 좀 느꼈고, 어쨌든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미래 문제들이 좀 논의되기가 어려웠던 선거였던
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치와 비전을 우리 사회의 미래로 그릴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은 너무 없었던 선거여서 뭐 유권자로서는 약간 뭘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이 크게 남는 선거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네님이 지방선거 때 약간 무력감이 들었다고 했던 포인트가 사실 선거가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면 정말 정당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결정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말 통제할 수 없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더 관성적으로 정당의 관성 확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을 했다면 오히려 이번 선거 때는 그 관성의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성에서 약간 틈을 만들고 싶다라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에이즈가 이전 지방선거에는 이제 출전 명단에 올라갈 사람을 바꾸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전 명단에 올라갈 사람을 바꾸자. 근데 출전 명단이 확정되고 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했을 때 그 경기에 뛰고 있는 후보들을 찾아가서 이번 경기는 이런 경기가 돼야 한다. 당신이 이런 플레이를 해야 한다라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관중들이 요청하는 그런 플레이였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이번엔 좀 다른 고무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뭔가 체력적으로 되게 지쳤는데 어떤 종류의 도파민이 돌았단 말이죠. 그게 끝까지 가게 한 힘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크게 보면은 2030 무당층 유권자라고 하는 이쪽 당도 저쪽 당도 혹은 진보이거나 보수로서 나눌 수 없는 유권자층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분석이었고 어쩌면 뉴에이즈가 만난 유권자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퓨처보터가 간다라고 하는 오프라인 이제 모임에 가서 보면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럼 기후위기를 뭐 안보 관점에서 다루는 논의는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기도 하시고 맞아요. 서대문구에 사는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인데 동네를 다녀보니까 뭐 아이를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시설 너무 부족하더라. 남자 화장실은 기저귀 가리대도 없고 그럼 이런 상황에선 동네를 떠나서 자꾸만 큰 쇼핑몰로 나는 나가게 되는데 지역에서는 아이를 저출생의 문제라고 하면서 정치는 왜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정치인들도 어떤 질문을 받으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여서 고민해보겠다, 공부해보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게 만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 이전에 그 현역이었고 다시 출마 도전을 하는 마포구에 오셨던 신지호 전 의원은 자기가 이런 자리를 많이 가봐서 청년들이 모인다? 뭐 이런 자리겠지라고 대충 예상하고 왔는데 너무 그 이상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과 유권자가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하지 그래야 실제로 변화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 정말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정치의 역할이고 해야 하는 일인지 같이 고민하고 동료로서 관계를 맺는 순간 질문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뭔가 다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이지 않았나?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좀 이번 총선이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장면을 본 순간 약간 빨리 그 다음으로 가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 정치가 우리의 새로운 관성이 되어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약간의 흥분감을 주지 않았나. 근데 몸은 힘들었다. 그래서 할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 그죠? 그 종합이. 생각보다 상황들이 정말 안 좋게 계속 풀렸는데 정말 막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우리 팀 안에서는 더 항상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역공약 캠페인 하고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내가 정치에 참여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정치가 정말로 응답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변화의 감각? 그리고 뭔가 내가 유권자로서 뭔가를 요구하고 정치가 화답한다라고 하는 그 권력 관계가 역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에 되게 환호한다는 걸 또 한편으로는 알았어요. 사실
뉴스만 보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정치는 너무 이상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거 바라는 사람이 없나? 우리가 말하는 정치는 너무 한가로워 보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뉴에이지가 만든 어떤 공간 안에 퓨처버터가 와서 정치인들과 같이 새로운 어떤 질문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서 그래도 혜민님 말처럼 다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야, 막 안 되네? 막 지방선거 됐는데 총선 안 되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이제 선거를 둘 다 해보니까 좀 알겠다. 알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드로 또 유해지가 좀 전환이 되었잖아요. 오늘도 한 몇 시간 동안 지금 거의 3시간, 4시간짜리 논의를 하가지고 지난주부터 한 세어나 번씩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총선 회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사업 방향부터 이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경험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끼리는 막 낭만적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지 이런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아마 첫 번째로 공유하는 자리가 아, 네. 네. 아, 제가 말한 차례요? 전체 총선에서 배운 걸 토대로 뉴에이지가 그럼 지방선거까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겠다라는 거 발표하는 오프라인 회고 이벤트를 6월 2일 일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또 인스타그램과 채널들을 통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날짜, 시간을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의 지방선거를 보시고 응원해주셨던 분이라면 2022년 6월 1일에 저희가 같이 선거날 회고를 같이 했잖아요. 선거 회고하면서 뉴에이즈가 어떤 것들을 해왔고 앞으로 뭐가 과제인 것 같다라고 되게 지금 보면 약간 어설픈 회고 같지만 되게 중요했던 회고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2년이 딱 지나서 맞아요. 그 사이 총선을 보낸 뉴에이즈에게는 어떤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지, 우리의 이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빠밤. 뉴에이즈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옵니다. 5월 29일에 서점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기존의 관성을 바꾸고 싶은, 기존의 시스템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은 고민을 하는 분들, 혹은 뉴에이즈는 어떻게 저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뉴에이즈는 어떻게 저런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지? 라는 결정의 과정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총선 과정의 여정을 담은 쇼타큐가 아마도 월말? 월말 맞아요? 6월 초? 출? 저희가 그 쇼트를 송다혜 감독님, PD님과 계속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욕공약을 설명하는 그 옥상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 나혜님이 그 뭐지? 이것저것 어떤 마음이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얘기하다 울어버린 거예요. 힘들었네. 힘들었다니까요? 왜 그때 어떤 마음을 유권자를 주인공으로 초대 할만했어 나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받고 정리를 해보는 경험이 너무 좋다. 그거를 뭔가 우리 동료들과 그리고 함께한 파트너들과 그리고 점친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과정이 사실 계속 나아간다고 하면 좋은 기록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과정이 남아야 다음 과정에 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청을 드리고 열심히 촬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즈의 총선을 지켜보면서 뉴에이즈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싶었다라는 분들의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셨다고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총선 회고 오프라인 모임과 뉴에이즈의 책 그리고 쇼타큐를 통해서 뉴에이즈가 총선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여러 번 다 계속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 출마하신 분이 없다면 뉴에이즈가 이번 선거를 상대적으로 좀 더 치열하게 경험한 편에 가깝다면 여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치 망했다, 우리 사회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것 없이 좀 더 낙관하고 변화를 만들 에너지를 들이셔도 될 만하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터닝 포인트였다. 왜요? 이제야 뭘 해야 되는지 알았다고 얘기하면 4년 차에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이제 진짜 알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미래의 목격자인 것 같다. 우리가 본 미래를 봤기 때문에 더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 같고 두 번째로 정치인과 유권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정치가 바뀔 수 있는지 UAJ의 변화의 1.0은 커뮤니케이션이었다면 2.0은 저는 약간 관계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총선하면서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어요? 근데 좀 얘기하기 쑥스러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할게요. 뭐야? 미네님은 더 세져야겠다. 사실 뉴에이즈라는 단체가 더 커지고 유명해져야겠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미래 유권자들, 그 지금 정치를 기다린 새로운 정치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뭐 정치인들만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했었지만 단순히 이제 젊은 정치인들 더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권자 중심의 정치,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까지 저희가 계속 확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넘어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선거라는 걸 움직이는 바람을 만들기에는 아직 뉴에이즈가 그만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더 커지고 유명해지고 세지고 맞아요. 강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되나?